토지 공개념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일고 전남자 박준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가 완료된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재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토지라는 재화의 가치가 평가됨에 있어서 다른 재화의 경우에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사회적인 결정,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땅값이 비싸다, 강남의 땅값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강남의 땅을 살려는 사람이 왜 많은가를 보면은 강남 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누가 만들었냐? 사회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사용과 사회적인 결정, 이런 것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워낙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소수의 소유 대상으로 국한이 되어버리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 하나, 그리고 가치가 높아졌다, 가치가 낮아졌다 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개인의 노력이라든지 시장의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와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예전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통의 다른 재화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인 개입, 공공적인 개입, 제한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토지 그런 공개념은 이번에 개헌안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950년에 농지법이라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 농지법을 보면은 농지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법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처음 쓴 것은 1976년 박정희 정권 시절입니다. 당시 토지공개념을 강조하면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어떤 개입이라든지 또는 사용에 대한 국가가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개념들이 널리 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87년 개헌입니다. 1987년 개헌에서는 재산권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23조를 보시면은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법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는 재산권의 내용을 많이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 123조에 보면은 특히 여러 가지 재산권 중에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어떤 수용하거나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사실상 1987년 개헌된 헌법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반해서 노태우 정권 때 소위 말하는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됩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토지공개념 3법에서 입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도 우리나라 정부나 입법부에서 많이 사용했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혹자는 이 토지공개념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한다거나 또는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사회주의에서는 있을 법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 발의됐었던 토지공개념
3법 중에 두 가지 법이 다 위헌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 그것만 봐도 재산권의 상당히 적대적인 개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의 헌재에서의 판결을 좀 분석을 해보면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인데 그 이유가 택지 소유 상한제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다 정한 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너무 일률적이다 라는 것이 위헌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택지 소유 상한을 정하되 시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는 지역과 개인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둬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좀 상한제를 도입하면은 괜찮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 경우도 역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초과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물릴 때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된다. 근데 법률에 담지 않고 이것을 바로 대통령령에 다 담았다.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형벌이라든지 또는 부담을 지우는 법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 담아야 국민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면서 생활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칙을 깨고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았고 법률에는 별 내용을 안 담았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경우하고 단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하고 토지에서 초과 이득이 발생하는 양상이 사실상 다른데,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즉 헌법적으로 위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고쳐서 써라, 고쳐서 쓰지 않으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공개념 관련된 3법 중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정된 두 법의 경우에도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한다든지 좀 더 유연하게 설계만 하면은 다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토지공개념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에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이 과연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인가에 관련돼서 과거에 그들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정말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홍준표 대표는 1인이 주택을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려고도 했었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몸소 실천을 하려고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보수 일간지들에서도 많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1989년도 무렵이나 1990년도 무렵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보면은 토지공개념이 강화돼야 된다 또는 도입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기사와 사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비판하는 세력들이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또 과거 정권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이 비판도 정당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개 꼭지로 그 논란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위에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